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뭐,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이 아직 좀 그 발성 기관이 아주 고착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모국어뿐만 아니라 타 언어에 쉽게 그 발음에 적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 시기에, 나이 어린 시기에 가서 배우면은 원어민 같은 발음을 배울 수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소위 조기 영어 교육 옹호론자들이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논구가 바로 그겁니다. 어릴 때 시작하면은 발음을 제대로 배운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까 중요한 것은 발음도 중요하지만은 또 의사소통 능력,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두 개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음만 위해서 우리가 조기 영어 교육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이제 그 위에 또 자기 여러 가지 사고나 표현들을 영어로 제대로 키우는 능력도 더 중요합니다. 네. 그 조기 유학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냥 문제가 있다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할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너무 또 그 어떤 최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뭐 맹신할 필요도 당연히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다각도의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 차이도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 그럼 이제 이 교수님께서 그 지금 어린이들의 그 파닉스 학습법 요즘 많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좀 장단점을 조금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파닉스를 이제 뭐 한다고 많이 그러는데, 파닉스라는 게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그 원어민 화자들에게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영어라는 게 철자와 발음이 굉장히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그러니까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문맹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에게 초등학교나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읽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파닉스를 사용한다고요. 그게 파닉스의 처음에 도입 목적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원어민들의 읽기 교육을 위한 거거든요. 근데 그건 뭘 가정하는 것이냐면, 그 어린아이들은 이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학교 가서 저도 파닉스 하는 걸 봤는데, 뭐, father 하면은, father가 무슨 뜻인지 다 알죠. 그러면 이제 그걸 철자로 알아야 되는데, F를 써놓고, 푸 계속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A 써놓고, 얘기하고, 그럼 다음에 애들이 F를 봤을 땐, 저거 푸 발음 되는구나. 그래서 뭐, fine 이렇게 비슷하게 보면은, 저건 그 다음에 fine이란 건 무슨 뜻인지 아니까. 그러니까는 책을 읽을 때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죠. 철자에 대한 음가를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OU라는 게 뭐, 아우로 발음되는 건 mountain 이렇게 하면은, 이게 산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점,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제 그게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은 영어를 말을 못 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을 못 하기 때문에 설사 똑바로 읽는다 한들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영어가, 우리가 파닉스를 보면 100% 일치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영어의 철자하고 발음이 서로 이게 삼맞지 않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로만 알파벳이잖아요. 원래 그 알파벳이 영어를 표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라틴어를 표기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에는 모음이 5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A, E, I, O, U 이렇게 5개만 충분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로만 알파벳을 가져오면서 아시다시피 영어에는 모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조합을 통해서든 어떻게 표시를 하는데 그게 일치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역사적으로 영어가 1066년에 이제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노르만 콘퀘스트라고 프랑스 사람들이 와서 지배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프렌치어 단어들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영어가 많이 돌아다니면서 영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오픈리스예요. 개방성이라 다른 외국어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랄까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김치도 들어가 있고, 뭐 스시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외국어가 들어오면 다 영어로 만들어버리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의 특성이라든가 발음 다 같이 가져왔기 때문에 철자하고 이게 항상 맞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령 그러니까 A나 뭐 I를 하나 봅시다. I를 하나 보면은 스펠링 I가 I로 발음되는 경우는 fine 이렇게 돼 있지만은 PIN이면 핀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걸 I로 배워놨다 그러면은 PIN 보고 핀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파닉스를 공부했다는 학생들이 이제 문제점을 이렇게 직접 관찰한 경우가 있는데, 어머니가 우리 애가 책을 잘 읽는다 그러더라고요. 파닉스를 공부해서. 그래서 이렇게 들어봤더니 읽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발음을 부정확하게 읽는 경우가 있고, 이게 그런 발음 아닌데가 이제 자기가 배운 파닉스만 가지고 100% 안 맞는데 그렇게 읽고, 그 다음에 읽는다 한들 그게 무슨 뜻이니? 그럼 모른다고. 그냥 모르는 단어니까. 근데 네이티브의 경우는 다 아는 단어, 책을 읽을 수가 있죠. 자기가 읽기만 하면 무슨 뜻인지가 되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읽는다 한들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언어라는 게 소리와 의미가 있는데 의미가 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제 읽기에 집중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기 쓰기 요새는 이제 말하기 듣기가 소위 커뮤니케이티브 컴피턴스에서 그것이 언어 교육의 목적인데 파닉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읽기에 있어요. 말을 할 줄 아는 학생이 읽기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옛날식 우리가 읽기에 소위 문법 번역식 수업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그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말하기부터 소리부터 액세스를 하게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문자에 먼저 액세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 보통 우리 세대 386세대 이전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겪었던 똑같은 오류를 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애들은. 왜냐면 문자를 통해서 소리를 접하게 되면은 결국 지금 저도 이제 그런 걸 이제 옛날에 철자를 통해서 ABC부터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철자를 통해서 영어를 들었기 때문에 어떤 소리를 듣고 의미를 알고 있으면서도 철자를 모르면 모른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파닉스부터 철자부터 가르치게 되면 걔들도 똑같은 오류를 또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교수님 말씀을 종합해 봤을 때 이제 발음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럼 박준희 교수님, 그 나름대로 그럼 이 한국에서 아직까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영어 방송도 있고 영어 테이프도 있고 뭐 오디오 뭐 딕셔너리도 있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뭐 주위에서 네이티브 스피커를 우리가 접하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 그 영어 환경이 많이 크게 조성이 됐다고는 우리가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발음을 공부하고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뭐 지금 예전과는 달리 상당히 우리 주위에 영어 학습 보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뭐 인터넷이랄지 또 뭐 CD랄지 뭐 해가지고 이 발음이나 이런 그 보조 자료들은 널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누가 좀 아무래도 선생님이 제대로 원리를 이해하고 그런 선생님 밑에서 학생들이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꼭 반드시 뭐 외국에 나가서 발음을 배워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좀 저희도 명문과라서 학생들이 있습니다만은 학생들이 발음을 아주 유창하게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물어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CD를 할지 영화를 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가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우리의 자료들을 많이 활용해야겠죠. 네. 물론 이제 효과적인 영어 학습법에 대해서 항상 이제 그 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뭐가 좋다 그러면은 그것도 한번 우리 애한테 한번 적용해 봐야지 뭐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어느 한 학습법에 너무 지나치게 치중하고 맹신하는 건 정말 금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에 충실한 영어 학습법이 가장 효과적인 학습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전해드리는 여러 가지 팁이나 조언 같은 것도 많이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어려운 영어 발음, 영어 공부에 대한 저희 도움 말씀을 주신 강윤순 교수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박준현 교수님께도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토크앤이슈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참 그 열정이라는 단어, 우리 국민에게 넘치는 거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때로는 이 열정이 너무 식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꿈을 이루게 하는 힘, 앞서 이제 저희가 그 이슈 포커스에서 만났던 김원용 선생님, 바로 그 성공 사례를 만든 그 원동력은 바로 열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열정만 있으면 우리가 못 이룰 꿈이 없다고 하죠. 정말 열정이 있으면 거위도 날 수 있는 노래 우리 거위의 꿈같이 거위를 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열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열정을 찾으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